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는 것은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검찰청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저는 그 규정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이든 법원이든 이 정기적인 인사 시기가 정해져 있죠.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은 항시 계속되는 것이지만 그런 수사나 재판하고는 별개로 정기 인사는 항상 이루어져 왔습니다. 우선 이 부분을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사권은 검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되어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검찰청법에도 검사의 보직에 관한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되어 있고 법무부 장관은 그 제청을 함에 있어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총장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인사의 어떤 큰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또 검찰 수사가 특수부 출신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어서 형사부나 공판 이런 여러 직역의 좀 공평한 발탁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대통령이 여러 번 강조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의견을 말할 수도 있고 또 이번 인사가 고등검사장과 그 지방검사장의 승진 인사였기 때문에 맞으면 어느 기수까지 승진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뭐 이런 의견을 얘기할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인사 대상자가 될 만한 사람들에 대한 인사평가 자료를 전달해서 참고하게끔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사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면 그럼 그렇게 특별히 고려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법무부 장관은 그 의견을 들어서 인사안을 확정하고 그 인사안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보도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이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서 보여주어야만 그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인사에 관한 의견을 말해야 할 총장이 법무부 장관이 맞아면 와서 말해달라 그러면 그것도 얼마든지 따라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와야만 할 수 있겠다라고 한다는 그것도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초법적인 권한 또는 권력, 지위를 누린 것이죠. 아마도 과거에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검찰 선후배였던 시기에 그때는 뭐 서로 편하게 또는 뭐 때로는 밀실에서 그렇게 무슨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진 세상인 만큼 내용은 공개되지 않더라도 검찰총장의 인사개진, 그다음 법무부 장관의 제청 이런 절차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한 건으로 저는 윤석열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에서 제청을 하게 돼 있을 때 그 제청의 방식 또는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돼 있을 때 의견을 말하는 방식 이런 부분들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청이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인사에서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라는 점에 대해서도 정립되어 있지 않고 애매모호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은 그런 의견을 말하고 또 재청하고 하는 그런 식의 방식이나 절차가 아주 이렇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이라고 일단 판단하고 이번을 계기로 의견을 말하고 재청하는 절차가 투명하게 국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정립돼 나가기를 바랍니다.